네, 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공부법이라고 해서 비문학 독해법 혹은 영어 빈칸추론 풀이법 이런 과목별 공부법이 아니고 시기별, 즉 6월 모평 전을 상반기라고 하는데 이 상반기에 도대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스케줄을 짜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들은 강의를 소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좀 넘겨가면서 보셨어도 저는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국영수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가는 과탐 공부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듯이 빡세게 수강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국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공부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어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비문학을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과학기술 지문 혹은 경제 지문 같이 이런 특정 지문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문학 때문에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어에 재능이 있는 재능충들은 아니신 거예요. 저 역시도 재능이 없었어요. 저도 노력으로 극복한 케이스인데 뭐 노력으로 극복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했었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이 좀 나뉘는데 국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국어 강사들을 막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국어 강사들의 장점만 쏙쏙 빼먹은 다음에 혼자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인강을 1, 2, 3월에 들을 때 비문학은 이제 유명한 분들 있죠. 김승기 선생님, 이원준 쌤, 그리고 김동욱 선생님 이런 분들을 대부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박광일 쌤, 김상훈 쌤 이런 분들을 듣죠.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영태 쌤, 유대종 쌤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인강을 섞어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이제 뭐 마다라, 홀수, 마더텅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인강 들으면서 풀고요. 그리고 간슬계랑 이간 모의고사도 구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는 게 1월에서 3월부터 공부 방향이었고 4, 5, 6월에는 1, 2, 3월에 워낙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인강을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남은 인강들이 많은데 그거 마저 듣고 EBS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EBS 문학 정리 강의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EBS 문학 정리 강의 정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기출문제랑 간색 이간 모의고사는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재능 있는 분들은 강사분들을 이렇게 막 섞어서 들어도 어차피 좋은 점만 뽑아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재능이 일반적으로 없는 분들은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한 명 딱 잡고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 뭐 이 분들 외에도 물론 좋은 분들 많지만 그 많이 적을 수가 없어서 딱 이 정도만 적어놨어요. 이런 분들의 그 기본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역시 병행해서 푸는데 김승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이 필요 없어요. 오로브 카이스 그 적용과제 전부 다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승리 선생님은 필요가 없지만 뭐 나머지 강사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집이 필요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형강 다니는 분들은 형강 과제 열심히 매일 꼬박꼬박 하시고 그리고 간식 이간 모의고사 푸는 거는 똑같습니다.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강사들의 장점만 취하는 거고 그리고 국어에 재능이 없는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 명을 믿고 그 사람의 마인드를 쭉 타고 가면서 끈덕지게 공부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이상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1, 2, 3월 달에 정말 저렇게 했을 거라고 전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 많이 흔들렸을 거고 여러분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수학했다 또 과탐하느라 또 바빠서 국어는 좀 소홀히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표로 다시 수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능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냥 뭐 비문학, 문학, 문법 다 따로따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기출문제집이랑 간슬계도 역시 하시면 돼요. 5월, 6월에도 이제 인강 마저 듣고 EBS 문학 정리 강의 듣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결국에 원래 1, 2, 3월에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4월에 좀 몰아서 또 시기별로 좀 늦춰진 차이일 뿐이지 재능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능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제 그거는 되게 첫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중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강사를 딱 고르고 그 한 강사에 있는 뭐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을 싹 다 듣는 거예요. 기출과 관련된. 여러분들은 그 강사분들의 심화 커리까지 그러니까 리트미트까지 푸는 그 커리랑 그리고 문학도 고난도 문학도 다루는 이런 커리들 그리고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도 푸는 이런 다양한 커리들을 한 강사로 쭉 타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커리를 안 타고 그냥
문제집만 구하고 모의고사만 구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타고 가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강사로 계속 고정해서 듣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중반기에 부족하면 다른 강사분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 강사를 쭉 타고 가셨으면 좋겠고, 기출문제집 당연히 병행하셔야 되고, 계속 말하지만 기출문제집을 병행해서 안 풀어도 되는 강의들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간세계랑 이 과목에서는 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강을 어떻게 수강해야 되냐, 인강을 무슨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국어 인강을 하루에 한 강씩 들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국어 인강은 대치동 형강처럼 듣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치동 형강은 주말에 보통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딱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게 3시간만 수업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혹은 그 당일날 복습을 하고, 평일에는 대치동 강의에서 나눈 현장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간쓰게 풀고, 이강 모의사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인강을 주말로 모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토요일날 그냥 문학 비문학을 같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학 비문학을 다 듣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들었던 강의를 복습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인강 과제랑 기출문제집을 푸는 거죠. 물론 제가 문법 화작은 문학 비문학이 끝난 다음에 6평 다가오면 그때는 문법 화작도 열심히 몰아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몰아듣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학생들은 토요일날 비문학을, 일요일날 문학을 듣는 거예요. 특히 김상원 쌤이라든지 박한일 쌤 같은 경우에는 독서 강의랑 문학 강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또 좋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비문학 듣고 당일날 들었던 강의 복습하고, 일요일날 문학 강의 듣고 문학 들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전부 다 인강 과제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대치동 형강을 가지 않아도 대치동에 가는 그런 효과를 주는 인강 수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상반기 공부법과 인강 수강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 설명하는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